인생 전환 프로젝트 제4강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 평범함의 외투를 벗고 탁월함의 빛을 입는 창조 경영자의 길. 깨어난 영혼이 느끼는 살아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혼자 성공하려 합니다. 그 순간 성공은 작아지고 삶은 외로워집니다. 진정한 성장은 연결에서 시작되고 진정한 위대함은 사회 속에서 완성됩니다. 인간은 숨을 쉰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뛴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창조할 때, 누군가의 삶에 흔적을 남길 때, 세상이 자신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달라질 때, 그 순간 비로소 인간은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재능 없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단순히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탁월함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책임을 선택한 평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을 잊고 자아와 행위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어질고 인성이 착한 평범한 사람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나침반을 손에 들 때 가장 깊고 지속적인 창조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창조는 성취감을 주지만 타인을 위한 창조는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가치와 의미야말로 인간이 탁월해지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인간의 삶이 한 편의 수필이라면 사회적 책임은 그 글의 마침표가 아니라 글 전체를 관통하는 고결한 문체와 같습니다. 어질고 착한 성품을 지닌 당신이 왜 때로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선함을 문명적 리더십이라는 강력한 도구로 전환하는 방법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탁월함을 손에 쥐고 자신의 삶을 넘어 정신문화되고 통일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의 초석이 되는지 그 지혜를 나눕니다. 제1장 정체성의 혁명. 나는 문명의 건축가이다. 탁월함은 비범한 재능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존엄의 자각. 거울 속의 자신을 단순히 생계를 잇는 노동자가 아닌 세상을 밝히기 위해 태어난 존엄한 창조자로 재정의하십시오. 자격의 선포.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있으며 나의 성공은 타인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확신이 가난과 평범함의 사슬을 끊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사례. 넬슨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신을 자유의 상징으로 정의했기에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의무가 아닌 정체성.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여유가 생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은 정체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연구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할 때, 즉 자신이 사회적 존재임을 자각할 때, 그들의 인지 능력,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제2장 지식의 자산화. 상처를 지혜의 보석으로 바꾸는 법. 평범한 사람이 탁월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이 겪은 고통의 파편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경험의 자본화. 당신이 겪은 시련, 직업적 고뇌, 인간관계의 깨달음을 AI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자산, 전자책, 강의, 콘텐츠로 만드십시오. 지연된 노동의 열매. 오늘 뿌린 지식의 씨앗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세상을 이롭게 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신뢰의 복리가 됩니다. 증거. 폴 로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는 지식이 고갈되지 않는 유일한 자원임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선한 경험은 나눌수록 커지는 최고의 자본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책임의 반복입니다.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는 행복과 성공의 핵심이 관계와 책임 있는 참여라고 말합니다. 책임은 부담이 아닙니다.
책임은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빠른 통로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만들고, 경제는 삶을 가능하게 하며, 봉사는 세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은 그 빛을 지속시키는 구조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혼란이 되고, 책임 있는 자유는 문명이 됩니다. 창조하는 삶으로 탁월함을 손에 넣는 7가지 법칙. 법칙 1. 고통을 나침반으로 삼아라. 노벨 문학상 수상자 빅토르 프랑클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에 부여하는 의미가 인간을 살린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감, 관계의 상처, 이것들은 당신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정밀한 나침반입니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난한 이의 수치심을 이해합니다. 실패를 겪어본 사람만이 실패한 이의 두려움을 압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독한 이의 침묵을 듣습니다. 당신의 고통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그 목록이 바로 당신의 사명 목록입니다. 사례.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는 1974년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경제학 교수로서의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습니다. 그 고통이 나침반이 되어 그라민 은행을 창설했고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가 시작한 소액 대출 운동은 현재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빈곤층을 지원합니다. 법칙 2. 작은 무대에서 완전히 탁월하라. 탁월함은 큰 무대에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에게 이 일에 완전히 몰입하는 습관이 탁월함을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IQ나 재능이 아니라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지금 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처럼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처럼 대하십시오. 사례. 일본의 스시장인 오노지로는 85세에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평생 스시만 생각했다. 내가 만드는 스시 한 점이 손님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작은 무대에서의 완전한 헌신이 세계적 탁월함이 된 것입니다. 법칙 3. 지식을 쌓지 말고 흘려보내라. 경제학에서 화폐가 순환할 때 경제가 살아나듯 지식도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들은 것의 10%, 읽은 것의 20%, 가르친 것의 90%를 기억합니다. 즉, 지식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성장을 가장 가속화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지식 나눔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인 자기개발 전략입니다. 매주 한 가지를 배우고 그것을 한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1년이면 52가지 지식이 2배의 깊이로 당신 안에 새겨집니다. 법칙 4. 공동체를 설계하라. 혼자가 아닌 함께. 인류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는 인간의 뇌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약 150명임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덤바의 수입니다. 탁월한 창조 경영자는 이 150명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핵심 5명, 매일 영향을 주고받는 깊은 관계. 의미 있는 15명, 주 1회 이상 교류하는 신뢰 관계. 활성 10명, 월 1회 이상 연결되는 협력 관계. 잠재 150명, 분기별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이 관계망이 탄탄한 사람은 경제적 위기, 심리적 위기, 사회적 위기에서 놀라운 회복력을 보입니다. 공동체는 최고의 보험이자 최강의 성장 엔진입니다. 법칙 5. 실패를 콘텐츠로 만들어라. 실리콘밸리의 문화 중 가장 위대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실패를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실패 파티, 실패 이력서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어질고 착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실패를 지나치게 개인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는 이 방법은 이 조건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이터일 뿐입니다. 당신의 실패 이야기를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당신에게는 다음 시도의 연료가 됩니다. 사례. 제임스 다이슨은 진공 청소기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5127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5127번 성공했다. 5127번 이 방법은 아니다를 발견했으니까. 그 실패들이 다이슨을 세계 최고의 혁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칙 6. 몸과 마음을 창조의 도구로 관리하라. 탁월함은 정신적 역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창의성을 최대 60% 향상시킵니다. 수면 부족은 인지 능력을 최대 40% 저하시킵니다. 창조경영자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닌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은 당신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7시간 수면, 충분한 수분 섭취. 이 세 가지만으로도 창조적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됩니다. 법칙 7. 비전을 시각화하고 매일 선언하라.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생생하게 상상한 것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시각화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75% 이상이 시각화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들은 경기 당일 이전에 이미 수백 번 금메달을 목에 건 경험을 뇌에 새겨놓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3년 후의 당신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1만 2천 명의 창조 경영자와 함께 서 있는 당신을, 통일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를 세운 당신을, 세계 평화의 씨앗을 심은 당신을, 그리고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제3장 이타적 연대. 1만 2천 명의 등불이 만드는 정신문화대국. 창조경영자로 살아가는 실천 지혜.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법. 창조경영자의 하루 설계. 오전의 황금 이 시간. 기상 직후 이 시간은 뇌의 창의성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SNS, 뉴스, 이메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은 오직 창조에 사용하십시오. 글쓰기, 강의 준비, 사업 설계. 당신의 가장 중요한 창조 작업을 이 시간에 하십시오. 점심에 연결 1시간. 혼자 먹지 마십시오. 매일 한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사람의 꿈과 고민을 들으십시오. 1년이면 250번의 깊은 인간적 연결이 쌓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사회적 자본입니다. 저녁에 성찰 30분. 오늘 내가 창조한 것, 연결한 것, 배운 것을 기록하십시오. 성찰 없는 경험은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기는 창조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 세 가지 실천. 첫째, 지금 이 순간 내가 창조하고 있는가? 를 매 시간 물으십시오. 소비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글 한 줄, 아이디어 하나, 격려의 말 한마디. 이 모두가 창조입니다. 둘째, 이 행동이 100년 후에도 의미가 있는가? 를 물으십시오. 이 질문이 사소한 갈등, 무의미한 경쟁, 소모적인 비교에서 당신을 해방시킵니다. 셋째, 매일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를 기록하십시오. 씨앗을 심지 않은 날은 없어야 합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언제나 작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언제나 나무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은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완성됩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시스템. 나 혼자 성공하는 리더가 아니라 100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창조 경영자들의 연대에 동참하십시오. 사회적 자본의 축적.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경제를 구축할 때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전. 1만 2천 명의 깨어난 리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등불을 밝힐 때 대한민국은 도덕적 권위를 가진 정신문화대국으로 거듭나며 통일의 길을 열게 됩니다. 제4장. 평범한 사람이 탁월해지는 방법. 작은 문제 하나를 끝까지 해결하라. 탁월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명 리더는 사람을 모으고 가치를 연결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창업자들도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작은 불편 하나를 집요하게 해결하며 시작했습니다. 지혜 1. 작게 시작하고 끝까지 책임져라. 신뢰를 쌓아라. 가장 강력한 자산. 스탠퍼드 연구는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능력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정직한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기회가 몰립니다. 지혜 2. 신뢰는 가장 높은 복리 자산이다. AI 시대, 창조로 올라가라. 디지털 작업, AI 협업. AI는 반복 노동을 줄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창조와 판단에 있습니다. 단순 실행자는 대체되지만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을 만드는 사람은 대체되지 않습니다. 지혜 3. AI를 도구로 쓰고 인간은 방향을 결정하라.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라. 스터디, 협업, 네트워크. 혼자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MIT 연구에 따르면 성과의 70% 이상은 네트워크와 협업 구조에서 결정됩니다. 혼자 빠른 사람보다 함께 오래가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혜 4.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면 인생이 가속된다. 자신보다 큰 목적을 가져라. 봉사활동, 사회 프로젝트, 돈만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의미 중심 삶이 지속성과 성취를 만든다고 증명합니다. 지혜 5. 자신보다 큰 이유를 가져라. 작은 성취를 매일 쌓아라. 루틴, 체크리스트. 탁월함은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반복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1%의 개선이 1년 뒤에는 37배의 차이를 만듭니다. 복리 성장 공식. 지혜 6. 작은 승리를 반복하라. 가르치며 성장하라. 멘토링 장면. 가장 빠른 성장은 배울 때가 아니라 가르칠 때 일어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순간 지식은 체계가 되고 영향력은 확장됩니다. 지혜 7. 나누는 순간 당신은 리더가 된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라. 프로젝트 완수, 신뢰 쌓임. 세상은 결국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이디어는 흔하지만 완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제5장. 문명 리더십. 세계 평화를 향한 자비로운 통치. 완성하는 사람이 결국 탁월해진다. 빛으로 연결된 사람들. 문명 리더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책임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시대를 앞서 사는 사람의 7가지 특징. 1. 그들은 질문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문명 리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2. 그들은 시간 지평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 이번 달, 이번 해를 봅니다. 문명 리더. 다음 세대, 다음 문명을 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그는 당대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통해 수백 년 후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보았습니다. 3. 그들은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설계합니다. 문명 리더는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를 동반자로 만드는 능력을 가집니다.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4. 그들은 자신보다 큰 이야기를 삽니다.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곡의 노래를 주머니 속에 라는 이야기를 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수억 명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창조경영자 1만 2천 명으로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 이것이 바로 자신보다 큰 이야기입니다. 5. 그들은 실패 앞에서 더 커집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27년이 그를 작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27년이 그를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해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역경은 문명 리더에게 크기를 키우는 압축기입니다. 6. 그들은 약자의 편에 섭니다. 진정한 문명 리더십의 시험대는 강자 앞에서가 아닙니다. 약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문명 리더는 그 곁에 서서 시스템을 바꿉니다. 7. 그들은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설계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하겠는가? 이 질문이 그를 세계를 바꾸는 창조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권력이 아닌 섬김에서 나옵니다. 서번트 리더십. 낮은 곳에서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기술이 가장 현대적인 리더십입니다. 디지털 실크로드. 대한민국의 어진 마음이 담긴 콘텐츠와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를 전 세계로 흘려보내십시오. 이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사례. 마더 테레사와 무함마드 유누스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살리려는 자비로운 결단이 결국 인류 문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6장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 창조 경영자의 역사적 사명. 왜 지금, 왜 대한민국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세계 문명의 중심은 언제나 이동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로, 그리스에서 로마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지금 세계의 지식인들은 묻습니다. 다음 문명의 중심은 어디인가?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50년 만에 전환한 유일한 국가. 한강의 기적 K, 파프, K, 드라머, K, 푸드. 문화적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뿌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 민족 5천년의 정신적 DNA입니다. 이 정신이 되살아날 때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등불이 됩니다.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의 의미. 1만 2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목표가 아닙니다. 1만 2천 명의 창조 경영자가 각각 100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120만 명의 삶이 바뀝니다. 120만 명이 각각 10명에게 영향을 미치면 12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변화합니다. 이것이 문명의 임계점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사회학자 말콤 글래드웰은 이것을 티핑 포인트라 불렀습니다. 어느 순간 변화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그 지점.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의 티핑 포인트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책임을 선택하는 순간 탁월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할 때 세상은 바뀝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정의 행복, 경제적 풍요, 봉사적 자비, 사회적 책임, 이 네 기둥이 세워질 때 통일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우고자 하는 문명의 모델 국가가 됩니다. 마음이 어질고 인성이 착한 당신이 사회적 책임의 방향으로 걷기 시작할 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 세계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십시오. 나는 오늘 살아있었는가? 나는 오늘 창조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의 삶에 흔적을 남겼는가?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날들이 쌓일 때 당신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내딛는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고 세계 평화의 영원한 빛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방의 등불 삶의 팔진법. 조화의 철학과 창조의 원리로 가정적으로 행복한 삶,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 봉사적으로 자비로운 삶,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삶,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여가적으로 즐거운 삶,
정신적으로 거룩한 삶,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창조 경영자들에게 바칩니다. 혼자 빛나는 별은 밤하늘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결된 빛은 세계를 밝힙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의 빛으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 기계발연구원장 덕인 조 억제 올림.